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자전거는 바로 이 키후의 트래블러라는 제품입니다. 이 키후 브랜드에서는 상당히 고가에 속하는 제품이고요, 실제로 30만원대 제품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가 되는 그런 인기 있는 자전거입니다. 판매 가격은 58만 5천원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받게 되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자전거가 조립되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니벨로를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면 이런 모습으로 받으실 거예요. 이 자전거를 개봉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위나 니퍼 같은 게 필요한데 한번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최소한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박스에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아주 두꺼운 폼으로 덧대어져 있고요, 이쪽도 보시면 스프라켓 쪽 변속기가 박스에 닿지 않도록, 그리고 자전거와 자전거 사이가 닿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만 간단히 제거하면 자전거의 형태가 나오거든요. 저는 약간 이런 건메탈류 그레이 같은 이런 색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종이들이 굉장히 빡빡하게 붙어 있어서 한 손으로 뜯기가 좀 어렵네요. 가장 흠집이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접이식 자전거들 핸들이랑 부딪히면서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손상이 되거든요. 실제로도 가게에 그렇게 좀 흠집이 난 제품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긴 한데 그런 건 조금 할인 판매를 해야죠 뭐. 이렇게 개봉이 끝났으면 핸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브레이크가 땅바닥으로 향해 있어요. 포장할 때 이렇게 해야 자전거에 흠집이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서 편안한 각도로 조정을 해주고 다시 조여주시면 기본적으로는 주행할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 자전거가 솔직히 58만 5천원이면 아주 저렴한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자전거를 찾으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면서 한번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자전거는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미니벨로 동호인들이나 미니벨로 애호가 분들은 아실만한 그런 느낌의 자전거죠. 다운의 빗대세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단단한 느낌의 프레임, 그리고 이 경첩 부분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유격이 없이 튼튼하거든요. 이 크롬 색상은 굉장히 또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는 트래블러라는 이름처럼 여행용 컨셉에 좀 맞춰져 있는 자전거인데요, 물론 2박 3일씩 뭐 여행하고 그런 용도로만 탓이라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굉장히 편안한 세팅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편리한 스펀지 그립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립감이 편하네요. 그리고 스펀지이기 때문에 고무처럼 녹아서 손에 붙거나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안장은 이 제품 중에서는 가장 편안한 안장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젤 안장이면서 전립선 안장, 그리고 눌러보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해요. 그래서 어떤 복장을 하고 타셔도 굉장히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미니벨로들 보시면 스탠드가 가운데 달려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가운데 달려있는 스탠드가 저는 사실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뒷바퀴 쪽에 달려있는 것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페달을 뒤로 굴려도 걸림이 없거든요. 이게 체인 오일을 바르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달린 거랑 이런 거랑. 그리고 이런 팬더, 물바지랑 짐바지 같은 거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어떤 용도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넓이가 굉장히 넓어서 비가 올 때 타셔도 크게 물이 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에 1.5인치짜리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온로드에 적합하면서도 너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한 지형에서 타셔도 편안하게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브 부분은 이렇게 홈이 있고요. 직선 부분에는 이렇게 맨들맨들하니까 고속주행에도 적합한 그런 다용도 자전거가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9단짜리 스프라켓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필을 타시거나 굉장히 속도를 낼 때도 아주 고속주행이나 어필에 모두 적합한 그런 기어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스프라켓을 더 크게 키워서 타신다, 그렇게 개조하고 싶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트레일러가 못 버티거나 이 체인이 이렇게 늘어져서 바닥에까지 닿을 정도로 그렇게 세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니벨로는 딱 이 정도가 적합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1에 32T짜리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미니벨로 구조상 바퀴가 아주 작기 때문에 어필 이런 거 문제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자전거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한번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디스크 브레이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크 브레이크는 이렇게 케이블 방식이에요.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수준의 디스크 브레이크면 유압식이 부럽지 않습니다. 자, 잡아 볼게요. 자, 이렇게 캘리퍼가 양쪽에서 움직이는 복동식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가형 제품인 단동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만 움직여요. 그래서 한쪽 패드는 가만히 있고 한쪽 패드를 밀어서 서로 붙여주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복동식이기 때문에 캘리퍼가 이렇게 양쪽에서 튀어나오면서 잡힙니다. 단동식은 이렇게 한쪽 패드는 가만히 있고 한쪽 패드만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팅을 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브레이크 제동력이 조금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유압 브레이크는 저가형 제품이라도 시마노 제품이 아니고 이름이 없는 다른 서드파티 제품들은 유압이 사용할 때마다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해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런 식으로 기계식 세팅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 자전거가 50만원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구동계가 센샤라는 중국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제품들이 코로나 터지고 그 이후로부터 굉장히 많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에는 이 제품들 금방 사라지겠다, 혹은 저게 얼마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냐 싶었는데 몇 년간 실제로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저도 매장에서 수리를 하거나 할 때 만져보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가격을 알아보고 나서는 이 가격에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저렴한 구동계예요. 만약에 시마노 9단짜리 디레일러를 껴놨다면 자전거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겠는데, 이 자전거는 이 변속계통은 센샤라는 중국계 제품을 사용하면서 가성비적으로 좀 여러분들께 뛰어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이 비비 부분입니다. 이 비비는 카트리지 방식이라고 해서 고급 자전거에 사용하는 외부 컵이 있는 제품이 있죠. 그 제품이 되게 단단하다, 튼튼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아니고요. 그 제품은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무게가 가볍고 정비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거고, 이런 사각 비비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사각 비비 중에서도 고급 제품인 카트리지식 베어링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각 비비의 가운데 부분이라든지
안쪽에 정밀하게 가공이 되어 있어요. 저가형 제품이랑은 또 틀립니다. 저가형 제품은 제가 뜯으면 구슬이 쏟아지거든요. 이 제품은 그런 구조랑은 달라서 훨씬 더 튼튼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항이 느껴지지 않는 굉장히 부드러운 베어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품을 전시하고 나면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자전거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거든요. 라쳇 소리라고 하죠. 그 부분 들으면 이제 대부분 구매를 결정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소리가 날카롭지 않으면서 굉장히 촘촘한 그런 소리를 내고 있죠. 구름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엄청 오래 굴러갑니다. 브레이크 잡으면 딱 쓰고요. 반대편에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잘 보이시죠? 네, 기계식은 최소한 이렇게 복동식 제품을 쓰시는 게 안전상에도 훨씬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자전거를 가지고 만약에 여행을 한다, 뭐 아주 오랜 시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미니벨로가 한 가지 특징이 또 있어요. 키가 작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행용 안장 가방을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전거가 프레임이 이만큼 올라오고 바퀴도 이만큼 올라오는데 이 무게를 못 버티고 이렇게 바퀴에 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미니벨로 자체는 키가 작다고 하더라도 안장을 세팅하면 바퀴랑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하기에도, 혹은 여기에 이만한 가방을 싣기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하룻밤 잠을 잘 때도 자전거를 접어서 보관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브롬톤 어댑터를 이용해서 이 앞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가격에 값어치를 충분히 하는 자전거인지 그렇지 않은 자전거인지 좀 판단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솔직히 다운 자전거의 프레임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미니벨로 애호가 혹은 미니벨로 동호인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자전거일 수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사실 다혼이라는 브랜드 오리지널 제품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신제품을 보기가 힘들죠. 지금은 현재 라이센스만 가져온 자전거들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제품을 보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국내 브랜드들이 또 약진하고 있어서 미니벨로 시장이 조금 선택의 폭이 좀 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들의 가격과 스펙들을 보면 충분히 타사 제품들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스펙도 괜찮고, 그리고 무엇보다 디자인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계속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영상 촬영할 틈이 없었어요. 뭐 온라인으로 주문이 들어오거나 매장에 와서 구매를 해 가시거나 그런 좀 촉박함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며칠째 비가 좀 오고 그래서 날씨가 안 좋아서 오히려 영상 촬영할 때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거든요. 근데 또 지금 날씨가 좋네요. 금방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